당신은 인간입니다. 음식과 주거 그리고 당신의 친구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큰 TV 같은 것을 원하시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음식도 없고 충분한 집도 없으며 당신의 친구보다 조금 더 큰 TV는 특히 부족합니다. 이것을 희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고 다른 누구도 마찬가지인 이유이며 경제학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피자가 무한정 있다면 경제학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경제학은 나누어 가질 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거래를 합니다. 당신은 사과 10개를 가지고 있고 저는 바나나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다양성을 원합니다. 거래가 발생합니다. 윈윈이죠. 당신이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에피펜이 있다면 여전히 윈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가질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기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은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은 고양이 실패 영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회비용입니다. 이 영상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거래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왜 거래를 할까요? 비교 우위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일을 얼마나 못하는지에 비해 한 가지 일은 얼마나 더 잘하는지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더라도 여전히 특화하여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못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당신보다 비례적으로 더 못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경제적으로 유용합니다. 거래는 최고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일에서 가장 덜 최악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소성, 거래, 기여회 비용, 그리고 비교 우위를 알았습니다. 이것들을 상자에 넣고 흔들어 봅시다. 붐! 당신은 방금 시장을 발명했습니다.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곳입니다. 농산물 시장일 수도 있고 월스트리트일 수도 있고 사촌이 페이팔을 통해 포트나이트 스킨을 판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규칙은 인센티브입니다.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합니다. 피자가 $100라면 아마 사지 않을 것입니다. $1라면 7개를 먹을 것입니다. 더 낮은 가격은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더 높은 가격은 판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밀고 당기기는 수요와 공급을 만듭니다. 수요는 특정 가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공급은 특정 가격에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얼마나 만들 의향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균형 가격입니다. 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팔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정부가 개입하여 아니요, 그것은 가격 통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것은 경제학을 무시하려는 시도입니다. 보통 잘 되지는 않지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은 신발을 만들고 팬케이크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직업을 구합니다. 돈을 법니다. 돈은 단지 교환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것은 염소 한 마리를 와이파이와 교환하자는 상황을 피하게 해줍니다. 돈은 또한 우리가 물건을 셀 수 있도록 계산 단위의 역할을 하며 나중에 조금 더 큰 TV를 사기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도 합니다. 다시 말해 돈은 경제의 윤활유입니다. 그것은 거래의 톱니바퀴가 계속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은행을 발명했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고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줍니다. 그들은 이자를 부과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리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시장은 가격과 인센티브를 통해 사람들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공정성이나 감정 또는 당신이 아침에 발가락을 찧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신호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수학과 욕망과 필사적인 노력이 침묵 속에서 함께 작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토스트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냥 토스트가 아닙니다. 아보카도 토스트입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누군가는 아보카도를 재배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빵을 만듭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둘 다 카페로 배송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조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당신에게 $14를 청구합니다. 이것을 공급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원자재를 완성된 물건으로 바꾸고 그것을 이리저리 옮기는 일련의 단계입니다. 아침 식사를 위한 루브 골드버그 장치와 같습니다. 모든 공급망은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 즉 생산 요소로 시작됩니다. 토지는 천연 자원입니다. 아보카도, 밀, 석유, 리튬, 공기, 그런 것들이죠. 노동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심기, 수확하기, 운전하기, 판매하기, 웃는 척하기. 자본은 다른 물건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사람이 만든 물건입니다. 트랙터, 공장, 컴퓨터, 에스프레소 기계. 이러한 투입물을 결합하면 산출물을 얻습니다. 얼마나 많은 산출물을 얻는지는 생산성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이라면 사람당 시간당 더 많은 토스트를 얻습니다. 생산성은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거나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높은 생산성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생산성은 계란 하나를 위해 4시간을 기다리고도 여전히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우리는 GDP, 즉 국내 총생산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한 국가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입니다. 최종은 중간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가루와 빵을 모두 세는 것이 아니라 빵만 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GDP를 계산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생산 접근법입니다. 각 단계에서 추가된 가치를 모두 더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득 접근법입니다.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더합니다. 임금, 이윤, 임대료, 이자. 셋째, 지출 접근법입니다. 모든 지출을 더합니다. GDP는 C 플러스 E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입니다. C는 소비입니다. 당신이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아이돌어는 투자입니다. 기업이 기계를 샀거나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G는 정부 지출입니다. 엑스터라는 수출입니다. 밑으론 수입입니다. 수출은 GDP에 더해집니다. 수입은 뺍니다. 왜냐하면 GDP는 단지 구매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GDP에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급노동, 암시장 활동 또는 당신이 행복한지 여부를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1인당 GDP를 선호합니다. GDP를 인구로 나눈 것입니다. 여전히 결함이 있지만 무늬 없는 전자레 인지처럼 여전히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GDP를 상승하게 만들까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높은 노동 생산성, 그리고 때로는 단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장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산림 파괴나 강을 하수구로 바꾸는 것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성장입니다. 단지 재미있는 종류는 아닐 뿐이죠. GDP는 또한 경기 순환에 민감합니다. 때로는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것은 호황입니다. 때로는 위축됩니다. 그것은 경기 침체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정말 심각하게 위축되면 그것은 대공황입니다. 이러한 순환은 총수요와 총공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공급은 붕괴에 되는데 수요는 높게 유지되면 여전히 가격은 상승합니다.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입니다. 둘 다 붕괴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아보카도 토스트는 왜 $14일까요? 공급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카페가 당신이 그 돈을 지불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플레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가 아니라 그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돈은 단지 현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모든 교환 매개체입니다. 역사적으로 돈은 돌, 소, 금, 종이, 화면의 수치자, 그리고 잠시 동안은 NFT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돈이 너무 적으면 경제가 멈춥니다. 너무 많으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은 2008년 짐바브웨처럼 가격이 너무 빨리 상승하여 지갑에 불이 붙는 경우입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이 존재하는지 결정할까요? 중앙은행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통제하고 이자율을 설정합니다. 이것이 통화 정책입니다. 낮은 금리는 성장을 촉진합니다. 높은 금리는 인플레이션과 싸웁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단계를 거쳐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돈은 실제로 대출에서 나옵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만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돌려받기를 원할 때까지 작동합니다. 그것이 뱅크런입니다. 그래서 예금 보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부는 도로, 학교, 제트기, 그리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동전에 돈을 씁니다. 그들은 세금을 통해 돈을 얻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판매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소비세, 그리고 때로는 부유세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사용하여 공공재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출이 세금을 초과하면 재정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빌립니다. 누적된 적자는 국가 부채가 됩니다. 부채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넓게 보면 국가들은 무역을 합니다. 무역은 비교 우위에 기반합니다. 그것은 효율성을 증가시키지만 승자와 패자를 만듭니다. 정부는 관세, 보조금, 그리고 보호주의로 대응합니다. 무역은 외환 시장을 통해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환율은 많은 요인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통화 폭락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수에즈 운하 칩 부족처럼 고장 날 때까지는 효율적입니다. 이제 노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일자리는 상품이 인간의 시간인 시장입니다. 임금은 가격입니다. 노동 시장은 복잡합니다. 실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최저 임금은 그것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 격차는 기술, 권력, 차별, 그리고 운 때문에 존재합니다. 노동시장은 공정하지 않은데 인간이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돈을 법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금융입니다.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암호화폐. 위험과 수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요? 개발 경제학입니다. 역사, 지리, 제도, 그리고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행동 경제학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지름길을 좋아하며 나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넛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시스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혼합 경제는 모두 같은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가질 것인가입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희소성은 현실입니다. 선택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거래는 도움이 됩니다. 인센티브는 중요합니다. 정부는 중요합니다. 세계화는 취약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학입니다.